안녕하세요. 야담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야담 라이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야담 라이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한성의 늦가을 하늘이 흐렸다. 회색 구름이 햇빛을 가리며 도성에 비가 올 것을 예고했다. 강가문이 넓은 저택 객실에서는 강선호 부자 간의 언쟁이 울려 퍼졌다. 아들아, 이제는 가문이 사업을 배워야 할 때다. 한성 최대 상회 중 하나의 수장인 강민재가 자신의 외아들을 엄중히 바라보았다. 선호는 잠시 입꼬리를 올리며 준수한 얼굴에 무관심한 기색을 드러냈다. 아버님, 급할 것 없다고 봅니다. 우리에겐 유능한 관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언젠가는 네가 직접 나서서 이 중책을 맡아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너도 이제 25이 되었으니 더 이상 한양처럼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전 그저 제 젊음을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선호가 가벼우면서도 거만한 어조로 대답했다. 게다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말은 급한 노크 소리에 끊겼다. 하인이 들어와 고개를 숙이며 아뢰었다. 대감마님, 제주도에서 온 상선이 방금 입항했습니다. 화물에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민재는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겠다. 선호야, 너도 같이 가자. 아버님,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이건 제안이 아니다. 민재는 더 이상 인내심을 보이지 않고 말을 잘랐다. 너는 나와 함께 가서 일 처리하는 법을 배울 거다. 한편 한성 외곽의 작은 무술도장에서는 나리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다. 사범님,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어린 제자가 달려와 알렸다. 나리는 땀을 닦고 도장문으로 나갔다. 상인 차림의 중년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리 씨, 저는 강상회의 보안 책임자 김대중입니다. 저희가 제주도로 가는 중요한 화물 호송을 위해 무술 실력과 항해 경험이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나리는 눈썹을 찌푸렸다. 왜 하필 저인가요? 항해 경험이 있는 몇 안 되는 여성 무술가로 소문이 자자하시더군요. 게다가 이번은 특별한 화물이라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나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도장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후한 보수의 일거리는 몇 달간의 운영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좋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출발하나요? 내일, 주 항구에서요. 나리는 이 결정이 그녀를 운명적인 모험으로 이끌 것이며 그녀의 길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과 얽히게 될 것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한성 항구의 동이틀 무렵 이미 상선들의 출항 준비와 사람들의 소리로 분주했다. 나리는 일찍 도착했고 작은 짐가방과 천으로 감싼 검을 간단히 챙겼다. 멀리서 강상회의 배를 알아볼 수 있었다. 항구에서 가장 큰 상선 중 하나로 가문이 상징이 그려진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경이 보였다. 강선호가 비싼 한복을 입은 채 갑판에서 분명한 짜증을 내고 있었다. 그의 주위로 하인들이 커다란 괴짝들을 나르느라 분주했다. 난 짧은 여행이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왜 이렇게 많은 짐이 필요한 거지? 도련님, 나이든 하인이 고개를 숙이며 설명했다. 이것들은 모두 여정에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필요하다고. 선호가 비웃듯 웃었다. 난 그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며칠 다녀오는 것뿐이야.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공간만 낭비지. 나리는 부유한 도련님들의 낭비와 거만함에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갑판으로 올라가 주위 사람들에게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당신은 누구지? 선호가 돌아서서 거만한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나리입니다. 화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녀는 다른 이들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고 간단히 대답했다. 오, 선호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여자 무술가라고. 믿을 수가 없군. 우리 상회에 다른 사람이 없단 말인가. 나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도련님께서 불만이시라면 상회의 보안 책임자와 직접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아. 선호가 손을 휘저었다. 날 귀찮게 하지만 않으면 돼.
바로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와 선호의 비싼 비단 수건을 날려버렸다. 그가 급히 잡으려다 균형을 잃어 바다에 빠질 뻔했지만 나리가 재빨리 그를 붙잡았다. 조심하세요.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호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듯이 나리의 손을 뿌리쳤다. 난 당신의 도움 따위 필요 없어. 나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바다에서는 거만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강도련님, 작은 파도 하나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선호가 돌아서서 걸어갔다. 감히 나한테 훈계하지 마. 그 거만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리는 앞으로의 항해를 생각했다. 아마도 이것은 화물보호라는 임무뿐만 아니라 이런 천하무적인 사람을 견뎌내야 하는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들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배는 고요한 바다를 가르며 순조롭게 항해를 시작했다. 나리는 갑판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걷히면서 수평선이 점차 드러났다. 아씨,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백발의 노련한 선원 김노인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저 구름이 심상치 않아요. 나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먹구름이 천천히 몰려오고 있었다. 바다 냄새는 평소보다 짙었고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큰 폭풍이 올 것 같네요. 선장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래야겠습니다. 이런 징조는 처음이 아니라서요. 제 늙은 뼈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갑판 아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뭐요? 이런 걸 아침 진지라고 내놓는단 말이오. 강선호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나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그의 끊임없는 불평은 이미 모든 선원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도련님, 늙은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바다에서는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부엌이. 그럼 미리 더 많이 준비했어야지. 내가 이런 똥이나 다름없는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요. 나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식당 칸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도련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식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선호는 코웃음을 쳤다. 폭풍이라고.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저 멀리 보이는 검은 구름 보이지 않으세요? 곧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준비를 해야 해요. 겁쟁이처럼 굴지 마시오. 고작 비 몇 방울에. 그의 말은 갑자기 멈췄다. 배가 크게 흔들리면서 그의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뭐지? 시작됐군요. 나리가 중행께 말했다. 김노인 말씀이 맞았어요. 밖에서 선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모두 준비하라. 돛을 접어라. 폭풍이 온다. 나리는 선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공포의 기색이 역력했다. 도련님, 이제 선실로 들어가세요. 여기는 제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청난 파도가 배의 옆구리를 때렸다. 배 전체가 크게 기울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넘어졌다. 그 중에는 당연히 선호도 있었다. 나리는 재빨리 그를 붙잡았다.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를 가까이서 마주보았다. 선호의 눈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 없었다. 오직 순수한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제 손을 꽉 잡으세요. 나리가 말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폭풍우가 시작된 것이다. 모두 갑판 아래로. 선장의 고함 소리가 거센 바람을 뚫고 울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거대한 파도가 연이어 배를 덮쳤고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련님, 이쪽이에요. 나리는 선호의 손을 꽉 잡은 채 안전한 곳을 찾아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미끄러운 갑판 위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숨을 건 도전이었다. 나리 씨. 선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무서워요. 그 순간 나리는 그의 눈에서 평소의 거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보았다. 그의 앞에 있는 건 그저 겁에 질린 한 인간일 뿐이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둥이 크게 울렸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순간적으로 주위를 환하게 비췄다.
저기 봐요. 김노인이 절규하듯 외쳤다. 암초다. 나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거대한 바위가 폭풍우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배는 이미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키를 왼쪽으로, 선장이 고함쳤다. 하지만 파도가 너무 거셌다. 배는 마치 장난감처럼 휘청거렸고, 엄청난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흔들렸다. 나리는 균형을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로프를 붙잡았다. 하지만 선호의 손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도련님. 선호는 갑판을 가로질러 미끄러졌다. 나리는 즉시 그를 쫓아갔다. 그의 손가락이 갑판 난간을 스치듯 잡았지만 곧 놓쳐버렸다. 나리는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녀를 덮쳤다. 선호씨, 선호씨.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를 찾았다. 파도가 그들을 이리저리 휘둘렀다. 마침내 그녀는 물속에서 그의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제발, 살아있어야 해. 나리는 선호를 끌어안은 채 수면으로 올라왔다. 그는 의식이 없었지만 아직 숨은 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배는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고 폭풍우는 그들을 미지의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나리는 선호를 꽉 안은 채 파도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이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 순간이 그들의 진정한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걸. 폭풍우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파도 소리, 새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숨소리. 선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밝은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모래사장에 누워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정신이 드셨나요? 나리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선호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옷은 젖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다. 나리, 무슨 일이? 갑자기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폭풍우, 암초와의 충돌, 그리고 차가운 바다. 선호는 흠칫 놀라 일어났다. 배는, 다른 사람들은, 나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폭풍우가 너무 거세서 우리가 얼마나 떠내려왔는지도 알 수 없어요. 선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이 있는 곳은 낯선 해변이었다. 멀리 야자수가 보였고 절벽이 해안선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우리 섬에 표류한 건가요? 네, 아마도 무인도일 거예요. 제가 둘러본 바로는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떻게? 일단 물과 음식을 찾아야 해요. 나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추워질 테니 피난처도 필요해요. 하지만 난 이런 거. 나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도련님, 이제 과거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우리 둘 다 그저 생존자일 뿐이에요. 선호는 처음으로 나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강인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당신이 날 구해준 거죠. 나리는 잠시 망설였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중요해요. 선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가 그동안 당신을 무시했는데, 그런데도 당신은 도련님, 선호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는 그냥 강선호로 살고 싶어요. 나리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알겠어요. 선호 씨. 그때 갑자기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아요. 나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우선 피할 곳을 찾아야겠어요. 선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비단 한복은 이미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제가 도울게요. 나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섬에서 나눈 첫 번째 진정한 교감이었다. 폭풍우가 다가오는 가운데 두 사람은 함께 숲으로 향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무인도에서의 시간이 그들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나리와 선호는 겨우 작은 동굴을 찾아 비를 피할 수 있었다.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졌다. 추워요. 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불을 피워야 해요.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병이 날 거예요. 불을요. 하지만 어떻게? 나리는 동굴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건. 선호가 눈을 크게 떴다. 부싯돌이에요. 항상 가지고 다니죠. 나리가 설명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불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아버지를 떠올린 걸까?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도와드릴게요. 선호가 말했다. 나리는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하루 전만 해도 이런 말을 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이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선호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나리를 도왔다. 그의 하얀 손이 금세 거칠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마침내 불이 피어올랐다. 작은 불꽃이 동굴 안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이제 옷을 벗어서 말려야 해요. 나리가 말했다. 네. 선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리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부끄러워할 때가 아니에요. 생존이 먼저예요. 그녀는 등을 돌려주었다. 선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젖은 윗옷을 벗었다. 비단 옷은 이미 찢어지고 바닷물에 젖어 엉망이 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선호가 조용히 말했다. 나리는 불 앞에 앉았다. 우선 물과 음식을 찾아야 해요. 내일 아침에 주변을 탐사해봐야겠어요. 이 섬에 먹을 만한 과일이나 물고기가 있을 거예요. 물고기는 제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나리가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천둥 소리가 울렸다. 선호는 무의식적으로 나리 쪽으로 몸을 움츠렸다. 괜찮아요. 나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는 안전해요. 나리 씨. 선호가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 그동안 당신을 너무 무시했는데. 나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변하고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거만한 도련님이 아니에요. 선호는 고개를 숙였다. 전 정말 한심한 사람이었죠. 아니요. 그저 진짜 세상을 몰랐을 뿐이에요. 비는 계속 내렸다. 하지만 작은 동굴 속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리 씨, 선호가 갑자기 말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나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더 이상 거만한 공자가 아닌 그저 불안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함께라면. 그녀가 대답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선호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나리가 본 그의 첫 번째 진심 어린 미소였다. 밤이 깊어갔다. 폭풍우는 계속되었지만 동굴 속의 작은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희망처럼. 일주일이 지났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선호는 이미 해변가에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나리가 만들어준 간단한 낚시 도구가 들려 있었다. 이번에는 꼭 그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다. 더 이상 손에 난 물집을 신경 쓰지 않았고 거칠어진 피부도 개의치 않았다. 자세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나리의 목소리에 선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나리 씨,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에 앉았다.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네요. 선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네, 오늘은 꼭 물고기를 잡고 싶어서요. 나리 씨가 매일 음식을 구해오는데 저도 뭔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낚시줄이 팽팽해졌다. 왔다. 선호가 소리쳤다. 천천히요. 나리가 일어나 그를 도왔다. 너무 급하게 당기면 줄이 끊어져요. 두 사람은 함께 줄을 당겼다. 마침내 물고기 한 마리가 물 밖으로 튀어올랐다. 해냈다. 선호의 얼굴에 순수한 기쁨이 번졌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미소였다.
나리는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불과 일주일 전, 그는 하인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도련님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리 씨, 선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요. 나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많이 변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물고기를 들고 있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았다. 맞아요. 많이 변했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제 모습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후회되세요? 아니요.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진짜 같아요. 나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이 물고기로 아침을 준비해볼까요? 나리가 일어서며 말했다. 제가 해볼게요. 이번에도 나리는 놀랐다. 요리도 해보실 건가요? 네. 선호가 웃었다. 어제 나리 씨가 하시는 걸 유심히 봤거든요. 뭐, 잘은 못하겠지만 괜찮아요. 함께 해보죠. 그들은 동굴로 돌아왔다. 이제 이곳은 꽤 아늑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나리의 지도로 만든 간단한 도구들과 선호가 모은 부드러운 잎들로 만든 잠자리까지. 선호는 조심스럽게 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갑자기 그가 손가락을 베었다. 다쳤어요. 나리가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작은 상처예요. 하지만 나리는 이미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약초잎을 꺼내 상처에 붙여주었다. 조심해야 해요. 작은 상처라도 여기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리 씨, 선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모든 것이. 나리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의 눈빛이, 목소리가, 그리고 이 따뜻한 순간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물고기 같아요. 그녀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호도 서둘러 물고기를 구하러 갔다. 하지만 그의 귓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동굴 안으로 스며들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새로운 것이 피어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해변에서 나리와 선호는 나란히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따라 바다가 조용하네요. 선호가 말했다.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폭풍우가 온 뒤로 처음으로 이렇게 잔잔해요. 둘은 이제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한 달간의 공동생활은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선호의 손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고 나리의 차가운 표정도 사라졌다. 나리 씨, 선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구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겠죠. 그게 가능할까요? 선호의 질문에 둘 다 침묵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미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도련님,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두 사람은 놀라 일어섰다. 수평선 위로 한 척의 배가 보였다. 구조선이었다. 여기에요. 나리가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선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다. 선호 씨, 나리가 그를 바라보았다. 나 돌아가기 싫어요. 네, 여기서의 시간, 이곳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그가 나리를 바라보았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나리의 가슴이 떨렸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한 달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간다고 해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이미 변했어요. 그리고 저도. 선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그의 손과 나리의 손이 맞닿았다. 나리 씨, 제가, 도련님, 거기 계셨군요. 구조선에서 내린 사람들이 해변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 중에는 강민재도 있었다. 아버님, 선호가 중얼거렸다. 나리는 손을 빼려 했지만 선호는 오히려 더 꽉 잡았다. 아버님, 그가 똑바로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민재는 놀란 듯 아들을 바라보았다. 한 달 만에 만난 아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한 달 동안 선호가 계속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는 나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요. 민재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선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더 이상 그저 상회의 도련님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제가 선택한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리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해 있었다. 마침내 민재가 한숨을 쉬었다. 네가 정말 변했구나. 네, 아버님. 이제야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내 선택을 존중하마. 선호의 눈이 밝아졌다. 그는 나리를 바라보았다. 나리 씨, 함께 가요. 새로운 시작을 해요. 나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함께 해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무인도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무인도는 그들에게 생존을 가르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진정한 자아와 진정한 사랑을. 이제 그들은 돌아간다.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향해 그들의 새로운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